안녕하세요. 투자자산전략부 이종현 차장입니다. 2020년도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인지 연말 분위기는 좀처럼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금융시장은 내년도 경제 정상화, 일상의 회복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 오늘은 2021년 금융시장 전망 2편입니다.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를 정문석 팀장님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정문석입니다. 지금 혹시 화면에 보이시는 가수 혹시 팀장님 아시나요? 아, 이거 사이먼 앤 가펑클 아닌가요? 네. 근데 이종현 차장은 모를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냥 사진이나 노래 제목만 보고는 몰랐었는데 이제 멜로디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익숙한 멜로디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년도 투자 전략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이 가수, 이 팝송 얘기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 투자 전략을 이 가수들의 노래를 모티브로 해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팀장님 이번에 혹시 이 곡을 떠올리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에 저희 전략 키워드인데요. 금년도에도 그랬고 아마 내년도에도 우리의 일상은 매우 험난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험난한 경제 금융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다리, 즉 브릿지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의 전략 키워드를 뽑아 보았습니다. 그런 이유였군요. 내년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2020년 금융시장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20년은 많은 기록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최악의 기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로 100여 년 만에 최악의 글로벌 팬데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7천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6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겨울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평균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최악은 이제 경제 성장률입니다.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냥 수치만 들으시면 그래 경제 올해 당연히 안 좋았겠지 할 수 있는데 글로벌 경제가 과거 10년간 연평균 약 3.7%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해당 기록은 무려 8%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마이너스 0.2%보다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대공황이 있었던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한 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 역시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글로벌 주가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전 세계 증시가 평균적으로 32%나 급락을 했고요. 이 또한 주식시장 역사상 최단기간 급락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지난 3월을 기억하면 사실 이제 모든 투자들이 공포에 휩싸였던 때였고요. 아직도 기억이 좀 생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증시가 굉장히 빠른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급락 직후부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발빠른 대응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중앙은행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15.2조 달러였던 그 전 세계 4대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현재 23.5조로 올해만 8.3조나 늘어났습니다. 이거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자산 규모가 과거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한 14조 불 정도 원래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년은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 8.3조니까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 늘어났다는 거는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돈을 살포했다. 네.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산별로 봐도 사실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금, 채권과 같은 소위 안전자산까지 모두 다 상승하는 흐름이 사실 나타났는데요. 자, 이 또한 중앙은행발 유동성 파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각국 정부의 역대급 재정 지출, 그다음에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해소 최근에, 그리고 긍정적인 코로나 백신 개발 뉴스 등도 최근에 주가 반등의 원동력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내년도 매크로 상황 좀 잠깐만 좀 짚어주시죠, 팀장님.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금년보다는 훨씬 좋은 5%대를 상회하는 상당히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백신의 순조로운 개발과 보급을 전제로 할 때 그렇고요.
경제 흐름은 이제 상저하고로 전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각국 정부의 부양책 효과가 2분기부터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팀장님 좀 물가는 내년에 좀 어떨까요? 일단 중앙은행이 이렇게 엄청난 양의 돈을 풀고 있고 경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반등한다고 하셨으니까 물가도 빠르게 올라야 정상이겠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뭐 그 말씀이 맞는데요.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위기 이후에 이런 구조적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과거에도 보면 유동성만 많이 풀린다고 해서 결코 인플레이션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원래 궤도로 회복될 거냐. 그리고 이제 임금이 얼만큼 추세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국의 예를 이제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코로나 위기로 2, 3월 2달 동안 미국의 일자리가 2,200만 개나 사라졌습니다. 이후 8개월 동안 11월까지 1,200만 개 정도가 회복이 됐는데, 여전히 1,000만 개 정도는 지금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회복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2, 3년은 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적어도 내년 중에 임금이 의미 있게 오르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폭도 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매크로 상황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내년도 이제 증시 얘기를 좀 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요새 보면 뭐 어딜 가도 뭐 식당을 가도 그렇고 뭐 지하철 타도 그렇고 뭐 좀 전에 이제 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뭐 그 안에서도 뭐 주식 얘기가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기관들도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들을 증시 타겟으로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 S&P 500, 뭐 4,600, 뭐 코스피 3,000, 뭐 요새 나오는 이런 얘기들 실제 뭐 그런 숫자들을 좀 뭐 볼 수 있을까요,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주요 증권사 뭐 이런 전망기관들의 어떤 그 전망들을 쭉 살펴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기관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뭐 긍정 일색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한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워렌 버핏은 다른 모든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본인은 좀 주식 투자를 늘리고, 반대로 이제 그 전부 다 탐욕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자신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 말을 좀 곱씹어 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는 지금 상황이 좀 마냥 들뜨지만 말고 조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시장의 화두는 과연 2020년에 있었던 거대한 유동성 장세가 내년도에는 기업 실적이 주도하는 실적 장세로 무난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2020년에는 기업 실적이 워낙 경기 침체가 심했기 때문에 뭐 적게는 마이너스 20%, 많게는 마이너스 30%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국 증시는 10에서 2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기업 실적으로 대변은 되는 기업의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너무 비싸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뭐 투자 심리도 사실상 지금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파란색 선은 향후 6개월 증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 비율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 비율을 뺀 지수입니다. 즉 이제 플러스 값이라는 얘기는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가 상당히 많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 과거 통계를 보면 이 비율이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20% 사이를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수치가 플러스 20% 정도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투자 심리가 더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때가 투자 심리가 극에 달했던 시점입니다. 자, 해당 시점 이후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주가 조정이 따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2021년은 성장률의 강한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매크로 환경 하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이어지면서 연말에는 주가가 좀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미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다소 과도한 어떤 투자 심리를 감안할 때는 그 이행 과정이 좀 불규칙적이고 매우 거친 조정을 동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주가가 추가로 상승한다 해도 그 이행 과정이 굉장히 불규칙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가 굉장히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 저희 투자 전략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월드의 브릿지죠. 총 6개의 테마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글자인 B에 대한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B는 블루이쉬인데요. 바로 이제 미국 민주당의 상징인 푸른색 물결을 의미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상반기 중에 뉴 그린딜 중심의 재정 부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는 우선적으로 미국 기업 전반 그리고 전기차, 태양광 등 친환경 기업의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테마를 제일 먼저 꼽은 것처럼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투자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브릿지 R은 리스타킹인데요. 경기 침체로 이제 재고를 많이 비워놓은 기업들이 이제 백신 개발, 경제 정상화 기대감으로 이제는 재고 확충에 나설 때가 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좋은 이제 중국이 그렇고요. 섹터 중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소재 섹터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좀 패권 전쟁이 좀 지속할 수 있고 최근 국유 기업의 디폴트 확대 가능성은 좀 주의할 만한 그런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브릿지의 I는 인플레이션입니다. 21년도에는 완만한 인플레 상승과 이에 따른 금리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사실 금리가 오르는 것이 채권 투자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금리가 완만하게 오른다고 보면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이라든지 신흥국의 달러 표시 채권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회복돼서 일시적으로라도 금리가 이제 급등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들 채권 역시 좀 다소간의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D는 달러 드리븐입니다. 풍부한 달러와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향후 달러가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만 적어도 내년에는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현재 컨센서스입니다. 자, 이러한 약달러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달러 자산, 특히 신흥 자산 투자가 유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부채 감내력이 높고 기술력 우위를 지닌 한국, 대만 등 좀 선별적인 투자 전략이 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G와 E는 Government 그리고 Expanding Boundary를 의미하는데요. 내년도에도 주요국 정부들은 재정 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초점은 그린 경제, 디지털 경제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ESG 투자와 유럽 지역 증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Expanding Boundary는 말 그대로 경계를 확장하는 성장 스토리를 의미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도 지속 성장 가능한 IT 섹터가 해당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 나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브릿지 6글자에 대한 그 테마에 대한 얘기를 전부 드렸는데요. 좀 하나의 표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지금 차트를 띄워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좀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비싸진 주식 가격과 현재의 투자 심리 과열을 감안해서 2021년에는 2020년도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 둘째, 기존의 집중도를 완화해서 좀 폭넓게 투자하자. 국가는 미국, 한국 외에도 중국, 유럽으로도 확대하고 섹터 중에서는 시클리컬과 IT를 좀 공통적으로 좀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셋째는 이제 금리 환경을 감안해서 채권 중에서는 미국 하이힐드와 신흥국 달러 표시 채권을, 마지막으로 주요국 정부가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ESG에 대한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좀 분명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이 험한 세상 속에서 튼튼한 다리가 돼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새해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